여러분,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애 좀 나십시오.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한정훈의 부동산 썰.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계속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요즘 또 애도 출산도 지금 안 해서 우리가 지금 인구가 0.7명이래. 0.7명. 한 사람이 한 가족이 애를 낳을 확률이 0.7%. 정말 심각하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이런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진실을 한번 밝혀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부동산 세미나 개최 세미나입니다. 3월 13일 날 수요일이죠. 오후 2시에서 5시. 자, 이번 주제는 좀 색다르죠. 서울 재개발로 종잣돈 굴릴 기회 선점 전략.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쌈짓돈을 정말 이 큰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이번 강의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인구 증감 추이, 향후 집값 전망, 이거 늘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또 인구가 지금 출산을 극도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집값 전망도 계속 집값이,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41년이 되고 나면 인구가 5천만 선이 붕괴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들 거고 집은 남아돌 것이다. 집값은 결국은 폭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요 서울의 그 인구를 분포를 얘기하는데요. 2013년 1174만 624만 명, 624명. 자, 이렇게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가. 그래서 올해 2024년이 되면은, 2024년 지금 보면은 938만 5,515명. 지금 우리 서울 1,000만 가구라 그랬죠. 1,000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 상당히 많이 줄어서 이제 930만 명. 1,000만 명이 아닌 930만 명대로 지금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78만 9,109가구가 감소했다는 거죠. 서울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기도를 볼까요? 경기도를 보게 되면은 경기도는 반대로 지금 보시면은 2008년도부터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인구가 1363만 7,433가구. 자, 그래서 146만 4,359가구가 증가했어요. 예, 늘어났어요. 경기도는 계속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재미있는 현상이죠.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이 뭘까요? 한번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지, 무조건 서울이 인구가 주니까 집값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서울에서 이제 나가는 인구,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렇죠? 경기도가 가장 많이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인천입니다. 인천. 자, 이런 곳들 대부분 어디죠? 서울과 비교적 가까운 곳들이죠. 서울과 가까운 곳들. 자, 이거 뭔 얘기예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비교적 서울과 거의 비슷한 생활권이 경기도로 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서울과 가까운 인천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충남, 강원, 부산 이런 데는 좀 머니까 아무래도 그 인구가, 유출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요. 대부분이 경기도와
인천 쪽으로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서울 전입 인구, 이제 반대로 들어오는 인구를 보면은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왔냐면 역시 여기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서울과 같은 어떤 비슷한 생활권, 특히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더 생활하기가 좋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까이 있는 이 경기, 인천, 그 다음 인천이죠. 인천 이런 데서 서울로 또 많이 전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아이러니하죠. 반대로 나가고 반대로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더 많이 어디가 들어왔을까요? 한번 그걸 살펴보면요. 자, 최근 10년간 높은 집값을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174만 1000명이래요. 자, 그래서 근데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나간 인구,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나간 574만 2000명, 다른 곳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 461만 1000명. 자, 다른 곳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보다 빠져나간 인구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점점 지금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 서울에서 서울 주택 전입 인구, 그냥 전출 인구, 이거를 빼보면은 10년간 76만 9천 명이 유출이 됐다. 76만 9천 명이 빠져나갔다.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이 주거 비용 이런 것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이 경기도로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이 살기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집값이 비싸고 전세값이 높다 보니까 비교적 멀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서울로 오게 하는 이 경기도나 인천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오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예요? 직업,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자, 서울이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집중해서 모여있는 곳이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서울로 전입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이 직업입니다. 직업, 즉 직장이죠. 직장. 그리고 교육을 이유로 전입한 사람 두 번째가 교육이네요. 44만 6천 명. 직장 때문에 진입한 사람 164만 1000명. 모든 인프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도 인구 이동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가장 큰 게 일단 전세가예요. 전세 이동. 그래서 전세난이라는 신조어가 어느 순간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서울과 경기도 이동 패턴을 보면은 서울 이주민의 대다수는 경기도 내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경기도 이주민은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서울보다 전세값이 비싸니까 좀 더 싼 경기도로 가는 거죠. 경기도나 인천으로. 그런데 이 경기도에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가요. 왜? 전세가가 비싸기 때문에 서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인구가 또 이동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 이동의 가장 주 원인은 결국은 이 주거 안정성이에요. 주거 안정성. 주거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삶의 질 향상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삶의 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경기도에서 출퇴근해서 서울로 오면 직장이 이제 서울이 많으니까 서울로 오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소요가. 자,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전세 시장 끝났다. 월세 비중 사상 최대 돌파. 이게 2014년도에 났던 기사입니다. 전세 시장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 2년 전에 난 기사예요. 전세 정말 현실되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40% 초돌파. 같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의 기사예요. 전세가가 상당히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2014년 기사, 2020년 기사가 타이틀이 똑같은데요. 2014년은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였어요.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 2022년은 금리가
막 올라가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완전히 상황이 들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14년 전세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난민이 발생한 거고,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2022년에는 전세 수요가 부족한 거죠. 전세 수요가 부족해서 역전세가 발생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매매 시장도 항상 일정한 그런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뭐 전세가 시장이 막 좋아서 막 가격이 막 전세가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 떨어졌다, 매매 시장도 올랐다 떨어졌다, 똑같은 그런 사이클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만 사이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타이틀은 아까 기사 보셨듯이 타이틀은 똑같지만은 다른 이유, 전세 공급 부족, 전세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볼 때는 단순하게 어떤 그런 단편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미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측해 가지 않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2024년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이 경기 인천의 2배. 2024년 1월에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 1제곱미터당 1397만 8천원, 경기도는 642만 3천원, 인천 500만원.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런 가격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서울이 비싸서 인구가 경기도 쪽으로 유출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하루 출퇴근 소요 시간이 평균 1시간 12분가량 걸린대요. 그래서 출근에는 평균 34.7분, 퇴근에 37.9분, 퇴근이 조금 더 소요가 되네요. 수도권은 통근에 평균 1시간 23분가량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출퇴근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런 거예요. 연봉 4천만 원 사람이 출퇴근에 하루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곳에 살다가 1시간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너무 좋죠. 3시간을 어떻게 다닙니까? 이건 예시로 물론 이제 든 거지만은, 그럼 왕복 2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할 때 왕복 2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연봉 4천만 원 나누기 8시간 하면은 연간 시간당 500만 원. 그래서 250만 원 곱하기 2시간이니까 연간 1000만 원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뭐 10년이면은 1억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이게 참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 일일생활권으로 좀 더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뭐 GTX도 넣고 광역교통망, GTX, KTX 뭐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연결시켜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서울로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GTX를 타고 만약에 서울역에 왔다. 서울역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바로 이제 내려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서울역에 직장이 있지 않잖아요. 또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타고 가야 되잖아, 차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GTX, 이 광역교통망, 이 교통망에 이 새로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계속 줄어드는 인구로 집값이 폭락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산지, 전체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집 지을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되어 있는 땅, 예, 그렇죠. 그 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린 살고 있잖아요. 미국같이 그냥 그러니까 미국은 집을 막 이렇게 고층으로 잘 안 짓는 이유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고층으로 지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이 밀집도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도 선호도가 있는 지역,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선호도 있는 지역이 집값이 비싼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누가 선호도가 높은 서울이나 경기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다 직장이나 어떤 각종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은 거기가 제일 잘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떨어진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요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더 커져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인구가 많을 때는
집이 10채가 있다면 그 10채를 다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존재했어요. 집이 워낙 없고 인구는 막 폭발적으로 급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10채의 집이 이제는 10채를 다 사줄 수 있는 그런 인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10채 중에서 1번 집, 2번 집, 3번 집, 한 3, 4채까지는 거래가 되고 나머지는 거래가 안 되는 양극화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되는 집들은 어떤 집들이에요? 결국은 입지가 좋고 선호도가 높은 곳들, 이런 곳들만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의 주택시장에 변화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같이 지역이 어딘가에 무조건 호재가 있으면 오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어떻게 된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집값이 폭락하는 게 아니고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으로 양극화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항상 선진국도 다 똑같아요. 무조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르는 곳은 그래도 계속 오르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할 때 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 골라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 앞으로 우리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인구 절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구 감소,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